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간첩으로부터 포섭돼 가지고 활동을 했던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 석건호 씨, 민노총의 조직쟁이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 조직쟁이 국장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우리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자, 재판에 넘겨진 이 석건호는 평범한 우리 속담을 자신의 암호로 걸어놨습니다. 암호, 그러니까 북한 진행문을 이걸 열어야만이 그래서 석건호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텐데, 그런데 이걸 제대로 된 슈퍼컴을 가지고도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만년, 1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국정원 직원이 거기에 복잡하게 적혀있는 영어로 쭉 되어 있는 32개의 글자 조합을 쭉 보고 그걸 우연하게 한글로 쳐봤다고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그랬더니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이 평범한 우리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게 암호로 파악해서 그래서 그걸 풀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달에 민노총과 산별노조 압수수색을 통해서 석건호가 쓰던 이 PC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암호 자재를 찾지 못해 가지고 매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한 진행문은 암호가 걸린 문서가 담긴 USB에다가 USB 자체에 암호가 있고 또 다른 매체에도 별도에 저장된 문자, 숫자, 키워드의 장문의 암호 자재를 동시에 복사하고 붙여 넣기를 해야 그래서 열리는 3중 안전장치,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등이 압수수색할 때에는 석건호가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건호가 자기 암호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사관들에게 조롱하듯이 별거 없죠? 해봐도 안 되죠? 이런 식입니다. 자, 공안 수사에 정통한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사안마다 암호 자재가 다른 데다가 배열도 정교해가지고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보통 1만 년이 걸리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전부를 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슈퍼컴퓨터로 다 돌려도 1만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말은 평생 이걸 암호를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북한 진행문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호만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USB를 집어넣고 그리고 각 프로그램 실행 등의 순서까지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작원들이 정기적으로 암호 자재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버전 암호 자재일 경우에는 이걸 확보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국정원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해 놓고서도 한 달 반 가량을 암호 해독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실마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던 한 국정원 직원이 석건호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다른 저장 매체 속에 문서 파일을 살펴보다가 어느 문서 파일 중간에 이 소문자 영어로 RNTM FDL TJAK FDL FKEH라고 적힌 32자의 글자 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국정원 직원들이 키보드 자판을 한글로 만들어 놓고 영문을 입력하자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하는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지령문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암호 자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RNTMF 이렇게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놔놓고 그걸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아무리 쳐도 이 R이 무슨 뜻인지 이거를 뭐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자, 우리가 보통 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 영어 키보드를 눌러놓고 한글로 쓰면은 영어가 쭉 이상한 글이 나오는데 그걸 착안해 가지고 쭉 쳐보니까 그것도 뭐 거기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건에
문서 파일의 중간에 이런 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딱 쳐보니까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과 검찰은 이후에 진행문에 담긴 그 USB에 별도 암호까지 뚫고 북한의 스테가노그라피를 해독했습니다. 이 스테가노그라피라는 것은 기밀 정보를 파일이나 메시지, 이미지 등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입니다. 이것까지 한꺼번에 싹 다 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국정원이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능이 계속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걸 보면은 오랜 노하우를 갖고 만년 걸린다고 하면은 이 만약에 수사 기능을 내년부터 경찰에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찰이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공안 당국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을 보면은 그 아래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령문은 약 4년치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4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 입수하라.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하성과 평택 지역의 군사기지와 화력발전소, 항만 등의 비밀 자료 수집이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장기 하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등의 반일 투쟁으로 반일 감정을 고도화하라가 이 2019년도에 있습니다. 반일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고도화하라는 것도 북한의 지령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 방수 문제로 이 방사능 오염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 부추기기가 2021년 자료였습니다.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렇게 괴담을 만들어내고 일본에 가가지고 윤미향 포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등 해서 국회의원 그 11명이 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연일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괴담을 터뜨려내고 있는 것도 북한의 2021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반일 민심 부추기기란 지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는 것 보면은 전부 다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자, 간첩이 지금 대한민국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 간첩들이 꽉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대목들.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 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보좌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시시하면서 몰래 하는 활동을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아예 대놓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이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야말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자, 이자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기관이나 인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문재인을 잡아놓고 문재인을 단절해야 된다. 이 문재인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안보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2022년도 문건에는 노조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 투쟁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민노총이 계속 집회하고 지금도 민노총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진행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지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외에도 해외 서적을 구입해서 선진국에서 말을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지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말을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 지령문을 우리 공안 당국이 풀어버린 걸 나중에 알고는 이 석건호 씨가 매우 눈빛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당황하고 절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같은 수사를 통해서 지난 5월 달에 석건호 씨 등 민노총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이들은 북한 지뢰문 수령 외에도 2017년부터 2022년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기구 소속의 공작원들을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에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 방법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간첩들이 움직이는 것 아닐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개딸들도 중국인들이거나 아니면 거기 간첩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IAEA 사무총장이 오더라도 거기서 욕설을 하거나 돈 1,000만 유로를 받았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 창문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 북한 간첩들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이니까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다 지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선동해라, 반일 민심을 부추기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에 들어있다. 이걸 푸는 열쇠가 바로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국정은 반드시 수사 기능이 존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